안녕하세요. 어제 한 3시쯤인가 중년 부인이 오셨는데 남편 10월 달에 그 승진이 나와요. 승진운이 어떤지 좀 봐달라고 해서 오셨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4학년 11살. 근데 앞으로 벌써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즘에 뭐 애들 집에 한두 명이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나 전력을 다하죠. 자식들한테.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이 완전히 매달려서 보통 우리나라 그 흐름을 보면은 이 부모가 되면은 자신은 없어요. 모든 걸 자식한테 올인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다그 자식한테 어떤 그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 삶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신부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어렸을 때라도 자기가 정말 성장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이 먹어서 힘든 삶을 살면서 추억을 가지고 내가 그 행복했던 순간을 상기시켜서 그 순간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 먹어서 늙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요, 행복한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공부하라고 압박을 받죠, 학생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직장을 갖고 또 가정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자식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행복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이 먹으면 또 자식 걱정하잖아요,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자체가 내 삶이 없다 보니까 내 행복이 없어. 근데 그게 자식한테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이거 보시면요, 어렸을 때는 공부 얘기하지 말고 이 자식이 좋아하는 걸 좀 빨리 찾아가지고 마음껏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은 자식은 행복한 어떤 시간을 간직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요,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에 대해서 남자인데 공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이렇게 지금 요즘은 이제 그 학원이라든가 이 과외 선생님들이 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꾸 나서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이제 그걸 여쭤봐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주에 따라서 조금 방법을 달리하는 게 어떻게 한다, 이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지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1살 먹은 남학생인데, 지금 저 4학년. 자, 계사년, 경신월, 임술일, 계묘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주를 봐서 크게 보면은 오행으로 봐서 발달된 오행이 어느 쪽인지 크게 구분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번 좀 더 본인한테 좀 공부하기 편한 쪽으로 스트레스 적게 받고, 왜냐면 이 어머님들이 간섭을 자꾸 많이 하면은 애들은 그게 오히려 반응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본다는 거는 이 목화죠, 목화, 그 다음에 금수, 요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 양이죠, 양 현상이. 요거는 음이죠, 음양이 이렇게 있죠. 그 양기는 이게 이제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 양의 기운, 발산. 그 다음에 이 음은 수령, 크게 나누면. 그럼 여기에서 이 기운 이 자체를 보면은 지금 목하고 화를 보면은 화 하나, 목이 하나 있죠. 그러면 8글자 중에서 목하고 화 기운은 좀 약한 편이죠.
그럼 이제 금수를 보면 금 하나, 둘, 수가 이렇게 많죠. 금수 쪽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남학생인데 이제 한참 지금 11살이면 한참 놀고 싶을 때잖아, 밖에 나가서. 그런데 자, 남자는 양인데 이 사주 자체가 전체 기운은 음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침착해요. 침착하고, 그리고 집에 있어도 산만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가 보통 이게 만약에 이 양이 많다. 그러면 남자가 이 양의 기운이 많다면요, 방에 들어갔다가 수시로 나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머님 이제 화를 내시는데, 화장실 간다고 핑계대고, 뭘 먹는다고 핑계대고, 또 뭐 씻는다고 핑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양이 많다는 건 침착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뭐 오해하지 못해요. 특징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무조건 이렇게 화내고 혼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럴 경우 내가 어떤 조건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든지 해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저렇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만할 때는 사주 자체가 이런 경우는 이 목화, 양의 기운, 남자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이 많으면 어떻게 양기가 더 뻗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경우는 진득히 앉아있는 걸 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게 지금 금수가 많죠. 자, 이런 경우는 앉아서 이렇게 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죠? 뭔가 그러니까 공부에 유리하지, 일단 책상에 앉으면은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상상도 하고, 미래를 내가 어떤 구상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지만 그런 유형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야. 금수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여기 지금 이 격을 보면은 신금이 이게 지금 무임경이죠. 무임경.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떠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금수 상관격이라고 이런 경우죠. 우리가 상관격. 보통 금수 상관격이면요. 금수 상관격이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가 있는 사람은 기억력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총명한 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보통. 여기다가 이게 음기운이기 때문에 뭘 수렴하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침착하게 정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행으로 봤을 땐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죠. 그럼 이제 육치는 한번 뭐냐? 육치는 비견은 지금 비견이 많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 여기다가 사신합수가 되죠. 즉 이게 합이 돼서 다시 수로 화할 때, 수가 주위에 환경이 많이 있을 때 이 합이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견이 많은 거죠. 이런 경우는 비견이. 그 비견이 많으면 자기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땐 또 부모도 어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주어져. 그러면 이때는 특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 비견이 받아들일 때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 이렇게 되면 자존심도 강하고 또 본인이 이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위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꾸 압박을 주는 그런 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타협적으로 이런 경우는, 즉 우리 이렇게 해서 너랑 나랑 이렇게 해서 공부 네가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은근히 어떤 공부를 이렇게 유도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결이 발달됐을 때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여기에 이제 실제로 여기 지금 이 임수니까 식상योग 하나 있죠. 이런 경우는 약하잖아요. 근데 운에서 보면 언제 오냐면 이게 지금
이때쯤 36세로 오죠. 그러니까 여기 식상을 쓰기에는 좀 실제로 이 기운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성을 보면은 자 임수의 재성은 화잖아요. 근데 이게 이 화가 사신합 수로 해서 지금 화기운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 운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26대 이 공부 한참 할 때 어떻게 이 재운이 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예요. 남자한테는 이 재운이 왔을 때 잘못하면은 이성으로 인해서 특히 여자로 인해서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재성이 왔을 때는. 또 한 가지는 재성의 다른 뜻은 뭐냐면 이 재라는 거는 현실 인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재는 현실 인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재가 있는 애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학생이지 뭐 어리지만 이런 애들은 요령을 또 이렇게 잘 요령껏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인성은 시험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근데 인성하고는 달라요. 재성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재성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령도 있고 목적성을 가지고 이 시험을 예를 뭐 기출 문제라든가 예상 문제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성은 자 1페이지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10페이지다 그러면 10페이지까지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험을 봤을 때는 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재성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운에서 이렇게 좀 재성이 연결되기 때문에 점수는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것. 그런 또 특징도 있어요. 지금 이 운에서 왔을 때 원국에는 약한데 그러니까 재성도 가능하고 이제 비겁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성을 보면은 이제 관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관성이 편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운 지금 현재 6대 운이니까 김이 간여지대운에 해서 정관대운이 오고 그 다음에 16대운에서 또 무통 편관이 떨어져요.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죠. 이게 관이 들어왔을 때는 공방의 종기가 뭐냐? 일단 인내성하고 이 참을성이 있죠. 이거는 대단해요. 어리지만 이게 사주가 가진 하나의 특징이에요. 철들어서 자기를 관리한다. 그렇다고 전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리더라도 기특할 정도로 의자에 앉아서 자기를 정말 인내하는 건 끝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관성이 강하면. 그게 나를 가둔다는 거잖아요. 이 관성이. 그러니까 책임감하고 인내심. 우리가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 사주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더 좋은 거는 인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경신이 이 월지에 있는 힘이 강한데 이 자체가 지금 아래 위로 간여지동에서 경신 이게 지금 월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임세에 봤을 때니까 이 편인이잖아요. 금생수가 되니까 이 인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인성이 강한데 여기에서 이 원래 임술만 있으면 관이 임술을 어떻게 이걸 극을 하죠. 근데 이게 요 자체가 이 편관이 옆에 인성을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우리가 관인상생이라고 해요. 네. 요렇게 된 경우는 내가 앉아서 인내와 참을성도 있지만 또 공부는 어떻게 돼요? 이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책 보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인성이 발달된 사람, 넌 공부는 제대로 들어와 있구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인성이 뭐냐면 자 인성은 내가 뭐 생각한다고 그러죠. 사고력.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이거는 행동이야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하는 거 내가 막 움직이고 내가 놀고 이런 어떤 행동 움직이는 건 에너지는 약한데 인성운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앉아서 뭔가 책을 본다는 거는 어떤 상당히 그 시간을 본인들이 인내하면서 관이 있으니까
그걸 잘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관인상생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친구는 이게 딱 공부하게끔 돼 있죠. 인성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있다는 건 인성은 이 관이 실질적으로 요 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활동성이라든가 이 혈기가 왕성할 때 어디 침착하게 앉아 있고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관이 있는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굉장히 그 인내, 참을성이 있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네 하면 어떻게 돼요? 딱 앉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딱 잡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인성이 또 도와주니까 이게 인성이니까 관인상생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이 공부하기는 너무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렇게 지금 사주가 요런 경우는 비견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성, 관인 이렇게 보면 이 오행 중에서 아니 육친 중에서 이 다 거의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 인성이 없고 식신상관이 많다. 그런 경우는 식신상관이 많다는 건 행동력이 강하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이 식상이 지금 하나 있는 식상이 있는데 식상이 여보잖아. 너무 약하잖아요. 상관이. 이런 경우는 실제 여기 지금 또 묶여버리죠. 묘수로 이렇게 화로 바뀌는 건데 실제로 보면 화기운이 강하진 않죠. 요게 지금 이 사화가 쓸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사신합 수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화기운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합은 돼 있어도 합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관 내가 활동하고 이런 활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움직임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이 상관이 발달했다는 건 내가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빠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인성은 책상에 앉아 있는 힘이 이게 똑같아요. 관성하고 인성은 거의 둘 다 참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가 좋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육친은 비견 우리가 식상, 그다음에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되는데 지금 비견겁제 쓸 수 있죠. 재성 쓸 수 있고 관성 쓸 수 있고 인성을 쓸 수 있잖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내가 혹시 어머님 아드님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웃으시던데 이런 경우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옆에서 어머님이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보시고 다른 책 있으면 책을 이렇게 보시고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 본인이 그런 어떤 거를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안 해도 다 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순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고 칭찬받고 그러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성장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세 분인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칭찬을 너무 받고 격려를 받아서 너무 그 순간 행복했다는 거.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추억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성장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 크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말씀하시더라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너 좀 쉬었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바람도 쏘이고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셨던 분이 뭐 조금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그 남편도 굉장히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승진운을 본다는 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탈선할 수도 없고 공부 안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사주까지 이렇게 도와주니까 본인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무원 스타일이죠, 공무원. 공무원 스타일로 해서 본인이 조직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가장 좋은 구조예요. 관인상생하고 되는 경우. 여기서 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 명예를 얘기하는 거. 인성은 공부하는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인성, 공부로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항상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하면서 책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내 하는 일에 관련된 거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어린 꼬마들 가끔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공부 안 해서 그냥 죽겠다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압박을 주니까 애들이 공부를 더 안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그리고 사주에서 인성, 관성 이런 게 없고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그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경우는 공부하라고 이렇게 많이 앉는 게 아예 지금부터 어떤 그 직업이란 적성 같은 걸 봤을 때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일 그런 쪽으로 오히려 키워주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도 행복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굴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게 보니까 이렇게 애를 이렇게 들볶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잘 살아가시니까 이 꼬마가 이 자식이 알아서 잘 행동도 하겠지만은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주도 이렇게 타고나니까 구태여 어머님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 공부 안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켜만 봐주시고 오히려 차라리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야, 운동장에도 나가서 좀 이렇게 뛰고 한 번씩 시간 좀 있을 때 좀 바람 좀 쉬고 와서 해야지 공부만 계속하면은 이렇게 몰입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 차라리 그걸 독려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어린 학생이니까 이 공부가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풀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들한테 걱정거리는 아들이 이제 줄 거 아니고 오히려 희망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아마 어머님한테 이제 드릴 거니까 두 분께서 공부할 때 항상 격려 말씀만 해주시면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